네, 49페이지요. 네, 계약법 들어갑니다. 계약의 성립. 자, 1번에서 청약의 유인하고 청약은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뭐가 나왔을 때, 신문 광고가 나왔을 때, 특징이 뭐냐면 이게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는 거? 계약서에는 이게 기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수익보장 광고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청약으로 보지 않고 물어본다. 청약에 물어본다. 위인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보장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고, 또 기망도 아니라는 거죠. 사기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이걸 만약에 청약으로 보게 되면요, 사업 못해요. 뭐 하지 못한다고? 아니, 고지고대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약간은 뻥을 쳐, 뻥 안 쳐, 여기다가 치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계약서 기자인데 이걸 갖다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청약 보게 되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보장해줘야 안 해줘야 돼요? 그게 잘 될 거냐? 잘 안 되지. 그러면 기업 운영하기 힘들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청약에 물어본다. 유인. 자판기 비치는 청약이야? 청약의 유인이야? 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청약이죠. 그죠? 다음 네 번째 거,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한다? 청약자한테 해야 됩니다. 자판기 비치 기억하세요. 자, 5번도 체킹하세요. 격지자 청약은 도달했을 때 청약 효력이 발생하죠. 승낙 격지자는 무슨 쥐? 발신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 계약 체결상 과실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실내 이익 배상한다고 돼 있죠. 그럼 보통은 뭐가 뭐보다 클까요? 보통은 실내보다는 뭐가 커요? 이행이익이 크겠죠. 근데 실내가 뭐보다 클 수도 있어. 뭐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535조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에서는 적은 것을 선택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뭘 원칙으로 한다? 실내이익 배상 요구하고, 실내가 만약에 뭐를 추구하면 그때 뭘 한다? 작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몇 조? 535조 얘기예요. 실내이익 배상 요구한다. 그러나 무엇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넘지 못해요. 자, 밑에 원시적 박스 전부 일부 불능 있고요. 오른쪽 후발적 불능 있죠. 후발적 불능은 사람 세 사람이죠. 뭐 갑, 귀 있고 을, 귀 없는 거, 갑, 귀 없고 을, 귀 있는 거, 갑도 없고 을도 없는 거. 그래서 그 원불, 후불 기능을 해놓으시고요. 자, 50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쌍무 계약이 나옵니다. 왼쪽은 무슨 이행이고, 동시 이행 위에다가 네 글자 쓰세요. 뭐? 응? 이행, 지체랑 연결되는 용어고, 위험부담은 이행, 불능하고 연결되는 용어. 그래서 537조 타이틀 제목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고, 538조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되겠죠. 자, 밑에 42번 동시항변권 별표해 두시고, 2번 체킹해 두시고, 선이행 의무자가 뭐 하지 않고 있다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 변제액이 뭐 하면 도래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도 무슨 권?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2번 밑에 박스 왼쪽을 얘기하는 거죠. 박스 왼쪽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계, 이행을 뭐 하지 않더라도 이행체 책임 없죠. 그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항변권. 뭐예요? 그 자체만으로 뭐예요? 무슨 지체? 이행 지체 책임 뭐 한다? 면제 받는다 그 얘기죠. 이걸 이제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당연효다 이렇게도 해요. 뭐라고요? 당연히 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주장하지 않아도. 자, 밑에 43번에 가로 1번 별표해 두세요. 동생관계가 뭐 되지 않는 것? 이행되지 않는 것 있죠? 맨 밑에 1. 담보 목적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무슨 의무? 무슨 관계 아니에요? 똑같아. 아까 뭐 있었어요? 저당권 말소와 채무 변제 역시 동생관계 아니죠? 양도, 담보, 말소, 채무 변제 무슨 관계 아니에요? 동생관계 아니죠? 채권이 주고 담보물권이 종이기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주정관계이기 때문에 동생관계가 아니고요. 자, 우측 맨 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서 봤어요? 특별법에서 봤죠.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이사 가면 안 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뭐 한다? 이사 갈 것. 그럼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 그대로 인정되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 갔을 때 그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이사 가는 순간 뭐에 빠졌기 때문에? 지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무슨 관계 아니에요? 자, 매매 효력은 없다. 협력 의무는 있다죠. 매매 효력은 없다. 협력 의무는 있다. 없는 것 있는 것이 무슨 관계는 아니다. 동생 관계는 아니라는 것. 허가받기 전 중도금 주기로 약속했을 때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 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뭐 안 줘서 중도금 안 줘서 나 협력 못해. 얘기 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 논리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 아니라는 것. 자, 네 번째 거 근저당권 실현 경매가 뭐가 됐어요? 자,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할까요? 경매 자체가 무효면 담보 책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경매 절차 자체는 뭐한데? 유효한데, 권리에 뭐가 있으면 하나씩 그냥 공개할 수 있어도 경매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담보 책임 문제는 없죠. 그럼 경매가 무효면 어떻게 돼요? 다 원위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 말소는 경락인이 누구한테 해줘야 되고 채무자한테 해줘야 되고 돈 받아간 채권자는 돈을 누구한테 경락에서 뱉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와 채권자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배당은 상대방이 다르잖아요. 무슨 관계 아니다. 그래서 1, 2, 3, 4 잘 기억해 두세요. 자, 44번 들어갑니다. 위험부담금 무슨 불능? 이행불능. 자, 그래서 44번 자, 꼭 한번 읽어 주셔야 됩니다.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밑에 이제 45번 갑니다. 45번 뭐를 위한 계약? 네, 제3자 계약서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하고? 기본 관계와 대가 관계. 45번에 1번 있죠. 갑병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른 병한테 채무형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을은 어디에 계약해서? 갑과 계약해서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있고 대금은 보통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게 맞는데 이게 보통 계약이죠. 갑이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라라고 요청해서 을이 허락한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을갑, 이 을이 매매 계약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을은 요거 들고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그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것 항변할 수 있고 자 을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갑병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병한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제 3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타이틀입니다. 네, 넘겨보시고요. 자, 거기 6번 보세요.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는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병이 선이이더라도 병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매매? 가장 매매예요. 그죠? 무슨 매매? 근데 제 3절은 가장 매매가 돼 있을 때 이 계약이 뭐가 되면 이게 무효가 되면 병은 다른테 돈 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이때 병이 또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나는 무슨 자다. 나는 무슨 자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아까 했잖아요. 가장 매매 뭐예요? 후, 뉴 해야지 무슨 자다. 서희한다는데 이자는 어디부터 있었어요? 이 가장 매매 당시부터 있었던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의사표시 선햄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7번 보세요.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표시했는데 을이 뭘 안 줘요? 대금을 안 줘.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없으나 뭐 할 수는 있다. 자, 보세요. 병이 지금 을한테 무슨 의사표시했어요? 시의사표시했잖아요. 근데 을이 뭘 하지 않아요? 네? 채무를 이행하지 않네요. 그러면 해제권은 병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 요약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요약자가. 요약자가 해제를 하고 제거하면서 플러스 뭐 해놔라? 네, 원상회복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을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무슨 자로서? 시을 얻어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배상?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안에서 요약자 동그라미 들어가면 여기 무슨 회복 들어가고 네, 수익자는 무슨 배상이다?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게 7번 이야기고 또 이제 8번도 조심하세요. 8번도. 8번은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줬는데 을이 병한테 돈을 줬단 말이에요. 대금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네? 을이 지급한 해 무효 또는 뭐가 됐다. 해제합시다. 그러면 돈 줬는데 갑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응?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을은 낙약자는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네? 해제되겠죠. 하면서 뭐 들어가야 돼요? 무슨 회복 들어가야 돼요? 원세회복 누구한테 할까? 병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갑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을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갑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해제의 상대방이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회복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요약식 한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하면 안 되고 수익하면 안 됩니다. 특히 8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을이 병한테 돈을 줬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한테? 병한테 원상 회복하면 안 돼요. 돈은 누가 달라는 거예요? 유학자한테 되는 거예요. 7번, 8번 조심하시고요. 자, 이행지체 위에다 네 글자 쓰세요. 뭐 쓰셔야 돼요? 이행지체 위에다 쓸 말이 뭐예요? 또 봐야 돼. 동시이행. 이행 불능 위에다 쓸 말이 뭐다? 위험부당. 네. 그래서 해제는 거기 무슨 의무가 들어가고요. 원상회복 들어가죠. 그럼 취소 효과는 뭐로 들어가요? 네? 부당이득 스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원상회복 플러스 손배까지 연결되어 있죠. 46번. 자, 4번 체킹되어 있죠.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체고 없이 계약을 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행관계에 있는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행 지체 빠뜨려서 최고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내 거 반대 의무 이행을 제공해서 지체 빠뜨리고 최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행 불능은 어차피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슨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 거 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네, 6번도 보세요. 일방 당사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뭐가 된 경우? 해제됐을 때 계약을 위반한 누구도 당사자도 당해 계약 상대방의 해제 소멸성으로 그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특징이 뭐냐면 잘못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요거도 잘못은 있지만 네가 계약을 뭐 했으니까? 해제했으니까 계약은 끝난 거죠. 다시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거절할 수 있다는 것. 네, 7번 가볼까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 등기 있기 전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뭘 취득했다? 저당권 취득했다. 해제는 그 제3자에서 뭐가 없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회복한 사람은 이 저당권 안고 가야 돼요. 뭐이기 때문에? 선의. 아까 어디 기준 잡았었어요? 응? 해제 뭐예요? 기준.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유효 등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제3자는 뭐 물표가 없어요. 방패다 이런 얘기고. 해제 기준 이유는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된다? 무효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원래는 다 보를 못해야 되는데 판례가 누구만 선의만 보호하겠대요. 악의는 치고. 이게 어떻게 해도 판례 태도. 자, 8번에다가 써놓을 말은 왼쪽에다가는 썩은 동아줄. 무슨 동아줄이요? 오른쪽에다가는 금 동아줄. 썩은 동아줄, 금 동아줄. 자, 8번 첫 번째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있죠. 색깔 집어넣으시면 돼. 이 부동산은 물건이죠. 이 물건에 붙은 가압류 채권자는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이 되죠. 이게 금 동아줄이죠. 근데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 권리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받은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니죠. 이 채권은 썩은 동아줄이죠. 그래서 법정 해지의 제3자 보호할 때 썩은 동아줄하고 뭐다? 금 동아줄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10번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으로 금전 반환할 경우 그 반환으로부터 이자가 반환이 되겠죠. 자, 요거 왼쪽에다가 법정 해지 이야기죠. 무슨 해지? 근데 오른쪽에다가요, 합의 해제 할 때는 이거 쓸 필요가 없다 그랬지. 합의 해지도 이거 쓸 필요 없다 그랬지. 왜 없을까요? 그냥 합의한 대로 연결하면 되는 거지. 단독행위에 관한 이거 조문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법정 해지의 원상 회복, 돈 돌려줄 때 반환을 또 이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정 해지 때는 이거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약정 해지. 약정 해지도 단독행위잖아. 미리 이럴 경우 해지하겠다라고 달고 들어갔잖아. 그럼 약정 해지도 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은 해야 되겠지. 무슨 배상은 필요 없겠지만. 지우세요. 그냥 약정 해지 지우시고 뭐만 법정 해지만. 무슨 해지? 법정 해지에 합의 해지는 쓸 필요가 없다는 그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강론 계약금 나왔죠? 1번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아니고 뭐다? 유물. 매매 기타 주된 계약의 부수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매매 계약의 성립 후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 효력이 있죠. 그래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요구되지 않는다? 아니 매매 계약하고 그 다음날 계약금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가시면 매매액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죠. 매도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왜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허가받기 전 1. 불확정 무효니까 법정 해제는 안 되죠. 그래도 허가받기 전 계약금 계약은 닫아 줬으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8번도 체킹돼 있죠. 계약금, 해약금 해제는 무슨 문제도 없고 원상 회복도 없고 무슨 배상도 없다. 자, 해제 한번 다 얘기해봐요. 해제가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일단 기준은 항상 뭐야? 기준은 항상 법정 해제 기준 놓으면 되는 거야. 무슨 해제요? 법정 해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도 있어요, 이건.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무슨 배상도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약정 해제는 무슨 해제는? 자, 특약단 해제죠. 무슨 해제? 특약을 정한 해제 해놓고서 그럼 이 약정 해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뭐가 또 없어야 되고요. 해약금 해제도 없고, 또 무슨 해제도 없고, 법정 해제도 없고, 특약사항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무슨 해제예요? 약정 해제죠. 처음에 약정 해제 특약을 걸고 들어갔잖아요. 이번 달까지 건축 허가 안 나오면 나 이 계약을 해지할 거야. 알아서 해줄게. 그게 무슨 해지? 특약 달고 들어갔을 때 해약금 해제도 없고 무슨 해제도 없고 법정 해제도 없이 이제 특약이 나타났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약정 해제는 원상 회복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예? 해야 되겠지. 원상 회복 정도는. 그럼 무슨 배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세 가지 전부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이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서로 만나서 그냥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사실은. 근데 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형하고 동생하고 뭐 하는 경우. 아니 형 동생하고 계약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그냥 없던 걸 우리 하자. 그럼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합의해지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의한 대로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무슨 매상도. 이해되세요? 합의 해제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이자 붙는 거 있잖아. 이자. 돈 돌릴 때 이자 붙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쓰지 말아라. 그게 판례 태도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네, 이제 무슨 책임이 나와요? 담보 책임 나오죠? 네, 거기는 표를 잘 보시게 되면 선의의 포인트가 아니고 악의 포인트가 있죠. 나는 돈을 다 출연했는데 매든 네가 준 권리하고 물건에 문제가 있다. 책임져라. 그럼 결국 돈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 전부가 누구 거? 타인 것. 자, 악이 뭐는 있어요? 해제권은 있지만 무슨 배상은 없다. 뭐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버리는 게 나을 거야. 권리일부가 타인 거 못 넘겨줘. 그럼 내가 준 돈이 있으면 그 준 계약금 아니 그 대금 일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금 뭐 해달라? 대신 뭐 안 된다? 해제, 손배 안 돼. 근데 거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있죠? 그것만 박스해 보세요. 그 제목만 박스해 보세요. 제목만 박스하라고, 제목만. 그 왼쪽에다가 아름다운 말로 고쳐 써봐. 이쁜 말로 포장시켜봐. 그게 뭐예요? 응? 아까 했잖아. 면적 부족. 그게 뭐예요?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일부 불능 문제예요. 악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셨어요? 모르고 샀을 때만 담보책임 들어가겠지. 네. 그래서 네, 4번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박스 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뭐할 수 없다. 물을 수 없다. 또 일부 무효를 들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지요. 그냥 무슨 책임 문제로 들어가요? 담보 책임 들어가서 모르고 샀으면 대금 뭐예요? 감액하는 정도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뭐다? 해제. 플러스 뭐까지? 손배까지 가면 되겠죠. 자, 4번 박스 하셨습니까? 그 맨 밑에 9번 박스 하세요. 그럼 9번이 왼쪽에다 써놓은 말이 그게 법령상 제한이죠. 무슨 제한? 법령상 제한. 그러면 4번은 면적 부족이죠. 그러면 총칙에서 했었잖아.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동기의 착오 이다가 됩니다. 무슨 착오요? 그럼 표시 안 했죠. 그래서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은 3번 착오 취소 문제로 다루지 않고 계약은 뭐로 보고 퍼펙트 유효로 보고 내려와서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들어가서 무슨 하자가 아니고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물건 다룬다. 맞나요? 맞죠? 근데 왜 면적 부족은? 중요한 착오가 아니고 계약은 유효로 보고 담보 책임 들어가서 무슨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가 아니고 뭐다? 권리 하자.
그 다음에 가장 독특한 것이 6번. 매매 목정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그 선물권 뭐했었고 취득할수 없게 된 경우 알고 산 매수인이 계약을 뭐하고 해제 플러스 뭐까지. 보통은 그렇게 아기가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볼게요. 자, 갑구가 있습니다. 갑이 수익금 갖고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을이 채권이 있어서 여기 저당권이 붙여 있는 거예요. 채권이 5억이야. 을구예요. 자, 현재 토지 가격은 10억입니다. 그러면 이 10억에서 저걸 안고 사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병이 10억에서 빼기 얼마 빼고 이걸 안고 샀어. 뭐 샀다고요? 이걸 안고 사가지고 경매가 되면 이 사람 문제야? 이 사람 문제야? 이 사람 문제지. 그때 무슨 물으면 안 된다. 답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담보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안고 산 게 아니고 뭐다? 안고 안 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 병이 갑한테 매매하면서 여기 5억이 있으니까 내가 일단 얼마를 줄 테니까 5억을 당신 줄 테니까 요거 들고 왔어. 요거 가서 그대로 모아라. 그래서 요거 지우고 요것도 지워서 깨끗이 주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5억을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데다 이 돈을 모아게 되면 다른 곳에 이것을 사가게 되면 저당권 실행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실행되면 어떻게 돼, 이 사람? 최고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알고 샀어, 모르고 샀어? 부동산 거의 악이 아니야. 그러면 이 악의 병은 이 갑한테 계약을 뭐 해서 돈 돌려받아야 안 받아야 돼. 플러스 무슨 매상까지? 특징적이란 말이에요. 악이 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책임에서 뭐까지? 손해까지 독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해제 플러스 손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실제상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현실 못 받겠지. 그러나 법리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이런 거 할 때는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직접 가서 뭐든지 같이 가서 지우든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고 줬는데 이렇게 배신 때릴 때는 뭐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자꾸 알게 되면 뭐야? 사람이 뻑뻑해지는 거예요.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4번하고 몇 번? 9번 비교해 두시고 중간에 뭐 있어요? 그 저당권 실행 상실하는 매수인은 해제 플러스 뭐까지 같이 가져가셨다는 거. 네, 55페이지에 거기 나왔네. 조문 나왔네요. 경매시 무슨 하자가 있고 물건 하자가 있고 무슨 하자가 있어요? 권리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 위에다 써놓을 말은 뭐 쓰고 싶어요? 방금 했잖아. 법령상 제한. 오른쪽에 권리 하자에 쓰고 싶은 말 무슨 부족? 면적 부족. 그 면적이 부족해서 경납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누구한테 공격해야 될 것 같아요? 채권자가 아니지.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채권자한테 2차적으로 공격한다. 자, 그 다음에 49번에서 2번 체킹하시고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는 환매계약은 환매로서 뭐가 없다? 그래서 동시성 요구되죠. 뭐가 된다고요? 동시. 그 다음에 5번 있죠.
부동산 환매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은 몇 년? 5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보세요. 동시성 요구되죠. 또 기간 연장 불가죠. 그래서 환매는 엄격하다는 거. 자유롭지가 않고 뭐하다? 엄격하다는 것. 네, 그 다음에 임대차 들어가서 거기 5번 있죠.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 후. 이거 할 때 떠오르는 게 뭘까? 점유자, 물권법 본권 없는 점유자, 상한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전부 다 뭐예요? 반환시. 계약관계 임대차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언제? 종료 후. 그 다음에 6번째, 필요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필요비도 행사하지 않고 유익비도 행사하지 않고 그만 목적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목적물을 주고 난 후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은 할 수 있죠. 근데 점유자 상한 청구권은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목적물을 뭐 할 때? 반환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 비교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51번에 가시면은 거기 3번에 임대차 계약이 채무 불려해 가지고 뭐가 됐을 때는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가지고 7번 있습니까? 임대차 기간 뭐가 없다? 자,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지 통과할 때는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래서 해지 통고는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기 연체됐을 때는 안 됩니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연체요? 이기 연체 해지 당했을 때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매수권 인정 안 되지만 무슨 통고는 해지 통고는 뭐하다는 것? 가능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가시면 이제 629조, 630조 있습니까? 전대란 말 있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뭐 했다? 전대했다. 전차인은 직접 누구에 대해서 이 임대인에서 무엇을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갑이 있고 이가 우리가 임대했고, 자, 동의 얻어서 뭐 하게 되면, 전대하게 되면, 자, 을이 누구 동의 얻어서 전대했습니다. 유효, 무효? 1, 2, 3, 4 중 어디예요? 4번. 동의 없이 전대하게 돼 여전히 뭐다? 4번이에요. 그러면 동의해 줬으면 누구하고 병은 누구랑 상대하면 되는 거고, 네? 을은 누구한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누구하고 누구는, 갑하고 병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병은 을한테 뭘 주는데 차임을 제때 때 주는데 을이 갑한테 뭘 주지 않으면 참 릴레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이제 갑은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누구한테 줄 차임을 나한테 달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630조에서 직접 임대인에서 의무를 부담하죠.
이 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병은 갑한테 뭐는 없고 법률 규정에 있는 걸 빼놓고서는 뭐 권리 없고 못 뺄 게 없는 거예요. 의무, 어떤 의무? 차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조문에서 색깔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저렇게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뭐 요구하면 차임 지급하면 병은 뭐예요? 누구한테 준 차임 가지고 갑한테 뭐 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문은 좀 불충분하죠. 아니 이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제때 준 날짜에 준 거, 뭐 준 것 가지고 25일 날 지급하고 이 사람은 갑한테 23일 날 지급합니다. 그러면 25일 날 당연히 을한테 차임 줘야 돼, 안 줘야 돼? 차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이 며칠 날 와가지고 26일 날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날짜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며칠 날 와가지고 24일 날 와가지고 달라고 했을 때, 뭐 했을 때? 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25일 날 미리 준 거 있죠? 23일 날 미리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 잡으세요. 차임, 지급, 기준,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고 차임, 지급, 기준, 이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630조 단서. 네, 그래서 우측 가시면 자, 오늘 52번까지만 할게요. 자, 동의 얻은 경우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하더라도 합의, 해지했죠. 병의 전체권은 뭐 하지 않을 것이고 소멸할 이유가 없죠. 다만 이제 세 번째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병이 건물, 부속물을 누구 동의 얻어서 을 동의가 아닙니다. 누구 동의요? 갑 동의 얻어서 부속했거나 자, 을로부터 산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샀다면 그때는 병은 전대적인 누구한테? 그건 가능하겠죠. 다음 동의 얻지 않는 경우 자, 동의 얻지 않는 경우는 거기 3번 있죠. 이 2번 가지고 작년에 뭐가 나오면요. 동의 얻지 않는 무단전대는 불확정 유효이다. 맞아요? 그럼 불확정 무효다. 틀리죠? 무단전대는 뭐하다? 확정 유효한 거야. 다만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못 가는 거예요. 갑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지. 당사끼리 항상 뭐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3번 있죠.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이 뭐하는 동안? 키워드야. 그러면 존속한다는 얘기는 결국 갑은 을한테 차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상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병의 점유가 무슨 점유를 할지라도 차임에 가름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다는 것,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계약을 뭐 했으면 해지했다면 갑은 차임 받을 수가 없죠. 그때는 병한테 불법적인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가도 뭐하다?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하고 뭐 없는 전대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나머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문제 드린 거 있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고요. 다음 주는 한 오전 정도로 끝낼게요. 월요일 날. 아셨어요? 점심 안 넘어갑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 오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